여기가 옥수수 심었던 데인데요. 여기다가 시금치를 심으려고요. 한 보름 전에 퇴비도 주고 복합비료도 주고 살충제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여기를 옥수수 심기 전에 비료를 줬던 건데 그냥 심고요. 나중에 추비로다가 퇴비를 여기 갖다 쏟아 놓고 부패되면서 가스가 다 날아가게 한 다음에 그때 복합비료하고 살충제하고 같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씨부터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삽으로 다 걸어봤는데요. 저쪽 안쪽에는 거름이 없네요. 지금 거름 주기에도 그렇고 거름 주면 그 독성 때문에 발화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씨알을 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스랑으로다가 고무래지를 해서 작게 새스랑으로다가 긁어서 두둑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종은 줄 파종으로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는 거라 새스랑으로 다듬어 놓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새스랑으로 골랐습니다. 흙이 이제 덩어리 졌던 게 다 잘게 부서졌고요. 가지런하게 됐습니다. 이제 호미 가지고 골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0 내지 30cm 정도. 저는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물을 뿌리고 씨앗을 파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먼저 뿌려줍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다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댐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줍니다. 줄 간격은 약 20cm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깊이는 1, 2cm 정도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고랑을 다 팠습니다. 이제 고랑 판 후에는 물을 한번 주고 씨앗을 파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에다만 물을 이렇게 줍니다. 배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경사가 좁기 때문에. 땅이 비가 와서 물을 흠뻑 먹었지만 고래만 주는 이유는 이 위에까지 주면 흙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덮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소비량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래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금치를 작년에 뿌리고 남았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생산된 건데 포장 연월이 23년 6월이니까요. 1년으로 친다면 24년 6월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씨앗을 그냥 상온에서 두는 게 아니라 냉동실에서 둡니다. 그러면은 유효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씨앗을 뿌리고 나면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공부 좀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잘 자라는 채소로 계절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심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4계절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시기는 봄과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심나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심고요. 봄에는 3월이나 4월 사이에, 가을 파종은 9월과 10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온도가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종자이기 때문에 5도씨만 넘으면 파종이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온도는 15도 내지 20도가 가장 적당한 온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이 더우면 25도 이상이 되면 성장이 느리든지 멈추든지 한대요. 그래서 여름용 씨앗이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씨앗은 겨울용이에요. 9월 달에 파종을 해서 12월 달까지 먹고 이제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는 11월까지 먹고요. 그때 이후에는 그냥 내비뒀다가 다음 해 3월 4월 달에 얘가 동면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을 넘기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월동 시금치라 얘기할 수 있겠죠. 봄 재배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그 다음에 여름 재배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가을 재배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지금
9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막스토리는 21일 날 해가지고 10일 전후해서 수확을 할 예정이고요. 남는 건 내비뒀다가 겨울 동면을 지난 후에 내년 봄에 수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금치 밭은 어떻게 만드나요? 시금치는 딱히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지만 산성 토양이 아닌 중성 토양에서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성 토양일 경우에는 석회를 뿌려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어져서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는 잘 자라고 맛이 좋게 만들어지겠죠. 그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평으로 빠졌을 때 10평 기준에 비는 약 40kg, 부포대 정도, 복합 비료는 약 2kg 정도, 살충제는 약 200g 정도, 바카스 2병 정도 뿌리면 됩니다. 액체가 아니라 얘는 가루로 돼 있죠. 파종 15일 전에 시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뿌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황은 그렇게 뭐 배추나 무같이 높게 하지 않더라도 재배하는데 한 10cm에서 15cm 정도만 올라오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파종 방법. 줄 뿌림 방법이 있고 흩어 뿌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 뿌림이 있는데요. 저는 줄 뿌림 파종을 하려고 그래요. 두둑의 폭은 약 90cm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cm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랑 사이는 30cm 정도, 두둑의 높이는 약 10에서 15cm 정도로 하고 배수와 통풍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20cm 정도, 파종 깊이는 약 1, 2cm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종 후에는 그 볏짚이라든가 왕겨 같은 걸 덮어가지고 수분 건조를 수분을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동추 시금치를 보면 이거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지방 재래종 계통으로 내한성이 강한 품종입니다. 엽장은 짧은 편으로 키가 작고 생육은 중간 정도 성장합니다. 뿌리색은 붉은색으로 색상이 좋으며 잎모양은 약간의 결각이 있습니다. 가을 노지 재배 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재배형은 가을 노지 재배형이고요.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추대가 빠른 품종이니 월동 재배 시 가능한 빨리 수확하십시오. 두 번째, 노지 재배 시 파종 시기를 늦추면 내년 수확할 수 없으니 적기에 파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산성 토양이나 수분이 많은 토양은 생육이 불가능하니 재배 시 유의하십시오. 그 다음 밀식 재배는 잎이 작아지고 추대도 빨라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니 재배 시 유의하십시오. 적기표에 표시된 사항은 꼭 지켜야 하며 재배 적기표 이외의 재배는 결과가 나빠질 수 있으니 삼가하십시오 했습니다. 재배 적기표는 노지 재배 중부에는 9월 중순에 파종을 해서 재배 기간은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거니까요. 소비가 많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재배하게 된다면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수확을 올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우리가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더워요. 모자랄 것 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덮도록 하겠습니다. 덮는 거는 갈퀴 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갈퀴가 저 아래 밭에 있습니다. 또 가지러 가기도 그렇고요. 그냥 손으로다가 해서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살살살살 이렇게 덮어주고 뚝뚝뚝뚝뚝 살살살살살살살 깊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 물을 뿌리지는 않겠습니다. 물을 뿌리면 그 흙이 단단해져요. 우리가 그 밭을 가로놨던 것도 비 맞고 나면은 흙이 엉겨 붙는다 그럴까요? 그러면 씨앗이 나올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먼저 물 주고 그냥 덮어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 시금치를 9월 20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텃밭 농사 지시는 분들,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작은 평수를 심더라도 수확해서 맛있는 시금치 나무를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죠. 텃밭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